So, good afternoon and good morning to everyone joining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f the 이번 Korea Electricity Market for Net Zero. KEI, IEA 공동연구 전력시장 개선 방향 발간 행사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KEI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사는 공개 행사이며 행사 끝나고 계속 제공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어, 영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스크린 아랫부분에 있는 버튼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케이수케 사다모리 IEA 에너지 시장과 안보 국장님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EA와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탄소 중립을 향한 한국 전력시장 개선 방향의 발간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또 KEI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서는 KEI와 전력에 대한 두 번째 협업으로서 앞서 올해 1월 한국전력안보 검토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익한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많은 협력을 해주신 정 박사님, 박 박사님, 이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넷 제로를 약속하고 점진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탄소 중립 전략과 같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옳은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고무적입니다. 올해 초 IEA는 세계 에너지 전망을 발표했으며 그 중심에는 목표 선언 시나리오와 네트 제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는 전력 부문이 글로벌 청정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있으며 2050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의 거의 50%를 차지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4배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배출원에서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감 기술이 덜 성숙된 다른 최종 사용 부문의 전력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전력 부문에서 탈탄소화, 경제성 및 시스템 안정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은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에게 핵심 도전 과제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목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경쟁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전력 부문의 자유화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화석 기반 전력 시스템에서 가변 재생 에너지, 저장, 분산 발전 및 수요 관리 등 더 다양한 자원을 가진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모든 시스템 서비스 유형을 보상하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합니다. 시장은 적절한 인센티브로 설계된 경우 필요한 투자를 확보해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시장에 탄소 가격을 포함시키면 청정 에너지원을 급전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를 배출량이 더 적을 때 충전하도록 올바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급전 능력과 유연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면 또한 한국의 전력 시장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에너지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EA는 세계 여러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탄소 중립의 미래를 실현하는 데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 유익한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o welcome 네, 그러면은요, 정웅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센터장님께서 또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정웅태입니다.
우선 한국 측을 대표해 오늘 이 자리에서 첫 개회사를 전해주신 IEA 에너지 시장 및 안보국 케이스케 사다모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과 IEA가 공정 연구를 통해 Reforming Korea's Electric Market for Net Zero라는 보고서가 오늘 성공적으로 발간되었다는 점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IEA 측에서 전체 보고서의 리딩을 맡아주신 알레안드로 헤르난데스 박사님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코디네이터 분들, 모델러 분들, 그리고 기타 IEA 내부에서 값진 의견과 자문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에서도 연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이태희 박사님과 박원득 박사님, 그리고 다양한 건설적 의견을 주신 국내 전력 부문 관계자와 전문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0년부터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세계 유수 에너지 전문기관인 IEA와의 공동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Korea Electric Security Review라는 보고서를 함께 발간하였고, 올해는 그 두 번째로 한국의 전력시장 개선 내용을 담은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지하다시피 한국은 2050년에 넷 제로를 선언하였고 2030년까지는 2018년 기준 40%라는 공격적인 감축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18년 기준 87%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에너지 부분에서 감축이 절실하고, 특히 전력 부분에서의 청정화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 부분의 청정화는 안정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전력 시장 관리 및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5에서 6% 수준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30년까지는 전체 발전량의 30%, 그리고 50년까지는 그 배 수준인 60에서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력 운영 관리 체계와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현재 전력 시장은 발전 부분을 제외한 송배전 및 판매 부분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력 도매 부분의 요금 체계도 하나밖에 없는 매우 경직된 시장입니다. 이로 인해 청적 발전 부분의 투자 및 수익이 창출 유인이 없기에 발전 부분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이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간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여러 제언과 의견들이 한국의 이러한 전력 시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넷제로 달성을 위해선 전력 부문뿐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 시장 개선과 산업 부문별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IEA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동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재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와 관련해 IEA 측에도 많은 협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Chung. Very happy 네, to 정 have. 박사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태희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한국의 탄소 중립 전략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의 이태의입니다. 지난 1년간 IEA와 공동으로 진행한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한국 전력시장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IEA에서 전력시장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발표를 하기에 앞서 저는 한국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 한국은 명실공히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경제 규모가 큰 만큼 온실가스의 배출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력 및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기 때문에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국가군에 속해 있습니다.
IEA에서 화석연료 소비를 기준으로 집계한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한국은 5억 8,6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고 연간 11.3톤의 CO2를 배출했습니다. 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캐나다, 호주,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온실가스의 배출은 발전 부분과 산업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연간 배출량의 37%를 발전 부분에서 그리고 36%를 산업 부분에서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 총 수출의 6위 그리고 총 수입의 9위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이코노미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수출로 인해서 지난 10년 동안 GDP의 36%에서 높게는 54% 수준을 수출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부분은 제조업 부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정유,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수출 산업의 역할을 감안할 때 한국 정책 기반자들은 이러한 수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 부분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전력 부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40에서 높게는 80%까지 에너지를 전력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산업용 전기는 2019년을 기준으로 메가와트아워당 95달러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미국, 캐나다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 전체적으로는 중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부분에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과 독일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의 역할을 감안을 할 때 전력 부분의 탄소 중립 달성에 있어서 산업 부분의 경쟁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2020년 말부터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2050년의 목표에 대해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시나리오는 탄소 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미래의 상과 그리고 각각의 부문별로 전환의 내용을 전망하는 것이며 약간 일종의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A안과 B안은 각기 다른 기술적인 수준을 고려해서 제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A안 같은 경우에는 화력 발전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제시된 시나리오이고 B안은 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탄소 제거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개 시나리오 모두 석탄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고 시나리오 B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발전량의 약 1.5%를 동부가 전력망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시나리오 모두 일정 부분의 기저부하를 위해서 원자력은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전력 부분은 탈탄소 혹은 저탄소를 달성하는 매우 적극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신전원의 확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과 투자의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에서 전력 부분이 37%를 차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산업, 수송 및 건물 부분을 종합할 때 이 전체적으로도 54%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산업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탈탄소화는 한국의 넷제로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산업, 수송, 건물 부분의 전력화, 이 전력화 역시 탈탄소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물론 이제 전력 부분의 탄소 중립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력화는 화석연료를 전기로 직접 대체할 뿐만 아니라 전기화로 인한 에너지 효율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전력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문을 직접적으로 전력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수소가 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 핵심 요소인 이런 수출 산업의 탈탄소화는
국제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원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탈탄소화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존재합니다. 결국 저렴하고 깨끗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한국의 산업 부분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탈탄소화를 고려하는 것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차원에서 한국은 기존의 NDC를 상향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미 탄소 중립 기본법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감축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환 부분을 중심으로 감축 목표를 높이는 NDC가 제시가 되었고, 여기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2030년까지 20%를 보였던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에서 약 50%가량 상향된 목표치입니다. 이러한 NDC 목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란색 막대 그래프로 표현된 9차 수급 계획의 경우에는 탄소 중립 선언 이전에 준비되면서 이러한 탄소 중립의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4차 기본 계획 그리고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립 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의 진행을 좀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우리는 경쟁력과 기술 성숙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옵션들을 다양한 시점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먼저 기존의 급전 가능한 자원들의 운영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화석 연료는 조금 더 나은 가스나 바이오매스 같은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의 탄소 중립은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라서 증가하는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컬테인먼트라고 하는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한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에너지 저장 설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소비 부분의 전력화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에너지 시스템 중에서도 전력 부분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에 적용이 가능한 옵션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력 시장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IEA의 우리 보고서를 이제 다음에 아레한드로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알레한드로 헤르난데스 박사님께 본 보고서 내용에 대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스크린을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You need to flip them, please. Sorry? You need to flip the screens. It's okay now? 네, 지금 잘 보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레한드로 헤르난데스입니다. IEA 재생에너지 통합 및 전력팀의 팀장입니다. 오늘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본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제로 배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전력 부문이 탄소 중립 달성에 있어 핵심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전력 부문은 약 전 세계 배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은 있습니다. 이 에너지 부문 같은 경우 잠재력, 즉 탈탄소화 잠재력이 가장 높은 부문이라는 것입니다. IEA의 2050 넷제로 분석 결과를 보면 선진국들의 발전 부문이 네트제로로 향하는 데 선두를 이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40년 또 아니면 그 이전에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부문은 탈탄소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오른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많은 부분의 최종 소비에 있어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 부문 또 산업은 45% 정도, 또 건물이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에너지 발전을 탈탄소화하게 되면은 전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IEA의 2050년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재생 에너지가 29%에서 88%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재생에너지원이 될 텐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재생에너지의 용량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연한 기술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배터리 저장, 화석연료, CCUS, 그 수소 기반 기술 도입 등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밖에 다른 기술들이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양수 발전 그리고 원자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부문을 우리가 탈탄소화하면서 그 밖에 다른 최종 사용 부문의 전력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충전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전 시스템도 가스나 아니면은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한 것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하면서 다른 부분도 동시에 탈탄소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가질까요? 그동안 한국은 과거 여러 차례 배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10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0년의 배출량을 보면은 5억 4,300만 톤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감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2018년도의 배출량이 6억 3,600만 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030년으로 목표 시점을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력 부문의 경우 우리가 이제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고 또 현재 정책 등, 즉 예를 들어서 탄소 가격제, 이 급전에 유효 탄소 가격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실현하게 되면은 약 배출량이 2억 톤 정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새로운 2030 NDC 목표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 추세가 이제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한국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탄소 중립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간 배출 절대량의 평균 17%의 감축이 요구될 것이고 조금 큰 도전 과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본 보고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계열 그리고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탈탄소의 여러 옵션 그리고 시장 잠재력, 기술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단위 생산 비용 모델을 사용해서 2020년, 2034년을 이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035년 시나리오를 그 IEA 출신 세계 에너지 전망의 목표선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주요 측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격 변동성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다양한 요금 제도에 따른 수익 변화 등이 어땠는지 등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시나리오들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설비 용량이 나와 있는데요. 2020년이고 또 현재의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는 2034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많은 캐파가 재생 에너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의 용량이 발전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게 오른쪽을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석탄 기반 에너지가 APS 시나리오 상에서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BPLE 시나리오 2034년 시나리오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에너지 비중이 저탄소 에너지원, 특히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발전량 중에서도 APS 시나리오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푸시, 그 전력화와 관련된 많은 푸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 부문들을 전력화를 통해서 탈탄소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4%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BPLE 상으로는 즉 전력수급 계획상으로는 21%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공약 시나리오에서는 50%까지 더 빠르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관계자들이 이제 전력 부문을 관리하는 데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모습을 띠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린샷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러니까 2035년에 보여드리는 것이고 또 왼쪽에는 2020년 오늘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매우 전통적인 전력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원자력이 기저부하에 사용되고 있고 또 석탄 발전소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변 재생에너지 비중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띠는지 보겠습니다. 물론 기저부하용으로 여전히 원자력이 사용되고 있지만 2035년 시나리오 보면은 가스는 대부분 유연성 옵션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전뿐만 아니라 이 점선, 파란색 점선 그리고 빨간색 점선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탄력 수요의 반응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배터리 저장과 같은 다른 기술들이 시스템 균형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전력 시스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이제 그 결과는 수요가 공급에 적응을 하는 그 그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수요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그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변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릴 때에 직면하게 될 여러 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IEA에서는 이 VRE 통합의 6단계의 틀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은 현재 4%이기 때문에 통합의 1단계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이제 한국 전력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시스템 전체, 국가 전체를 보는 것이고 또 뭐 제주도와 같은 특정 지역의 경우 지역별 태양광 집중도가 다 달라서 통합과 관련된 또 다른 도전 과제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34 기본 계획에 따른 비중에 도달하게 되면은 3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영국이나
스페인 등이 직면해서 이제 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 통합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또 2035년 APS 공약 시나리오상의 비중을 도달하면은 5단계가 된 것입니다. 수일, 수주간 VR이 잉여 전력이 늘어나서 이 유연성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문 간 연계와 전력화로 인한 신규 유연 수요 등의 조치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현재 6단계에 도달한 국가는 없지만 앞으로 국가들이 이제 6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o the first instrument for now we're getting into the how. 이제 다음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탄소 가격제, 탄소 가격 책정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최적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료 전환, fuel switch가 가능해집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러 단계의 탄소 가격제를 유지하게 되면은 석탄 가스에 대한 가격이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단계별로 보면은 그래서 이 흰색 점이 배출 집약도인데요. 임팩트가 꽤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50 메가그램 정도에 시작을 한다고 보게 되면은 그리고 나중에는 톤당 100달러까지도 우리가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밖에 다른 측면들, 전력 부문의 다른 측면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은 2020년의 현재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화석 발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율로 나와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시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특히 2035 BPLE, 2034 BPLE 시나리오가 되면은 약 400g 정도로 집약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점점 커지면서 예를 들어서 APS 시나리오가 되면은 약 200%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비 약 40배 정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탄소 가격제가 적용되도록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이 집약도를 약 100g 정도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수 있는데요.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야 됩니다. 유연성, 또 스마트 충전 기술, 또 배터리, 그리고 유연한 코제너레이션 기술 등을 다 사용하게 되면은 또한 탄소 가격제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은 탈탄소화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약 60g 정도까지 집약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용한 도구들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그리고 탄소 가격제 이런 모든 수단들을 동시에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 기술들이 어떻게 필수 서비스, 전력 부문의 필수 서비스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에너지 비중, 태양광, 풍력 이러한 가변 재생 에너지의 비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밖에 중요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량을 우리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특정 기술 이의 기여도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기여도가 용량을 키우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기여도가 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필요에 따라서 그 수요의
수요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어떤 우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술들, 그 전통적인 기술들, 뭐 수력, 원자력, 석탄, 가스 이러한 기술들이 이런 서비스를 그동안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향하고 있는 세상은 훨씬 더 다채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일부 기술들이 더 다른 강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 갖고 있는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설계상의 큰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에너지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제 높은데 예를 들어서 가스가 여전히 2035년 시나리오에 의해서도 용량면에 있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 그 밖에 뭐 CCUS도 도입될 수 있고 또 일부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와 같이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시장 설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변성, 변동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 시스템이 오늘날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순부하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고 또 가변 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이제 줄이게 되면은 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요가 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시간대에서는 사실 수요보다도 훨씬 더 초과해서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발전이 있는데 이것을 곱하기 4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오늘날 한국에서 수요와의 또 차이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최소, 최저 간의 차익을 가지고서 이것을 곱하기 4를 한 것입니다. 많은 시간대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잉여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잉여 전력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앞으로 전체 산업의 탈탄소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장 인센티브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일단 투자자들한테는 수익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 현재 그런 시장의 수익성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어떤 기술에 투자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운용 수익을 보게 되는데요. 영업 수익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제 적절한 비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보게 됩니다. 지금 도표에서 그래프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요. 일단 그러니까 석탄이 수익성이 이제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정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석탄보다 훨씬 비싸죠. 그리고 이제 석탄 다음으로는 이제 원자력이 그나마 이제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탄소 기술 중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수익성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가변 재생 가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으로만 따지게 되면은요, 투자자들은 결국 석탄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각국 정부에서는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점점 이제 폐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대 석탄 사용량에도 상한선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와 함께 이렇게 저절로 이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은요, 청정 에너지에 이제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35년에 저 APS에 따르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따른 이제 신호를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뭐 태양력과 풍력은요, 그때까지라도 아직 원하는 목표대로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력이나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이것만으로는 이제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이제 투자를 이루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그쪽 부분에서 수익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탄소 가격제를 이제 더 도입을 하게 된다면은요, 뭐 수력이나 아니면은 이제 풍력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으로 넣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그리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넣게 된다면 수익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letting when the system is short, there is too much demand and not enough supply. 만약에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요, 가격을 이제 올려주게 되는 이 희소 가격제까지도 저희가 같이 도입을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호주에서도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공급이 훨씬 부족하게 될 때 가격을 올려서 주는 희소 가격제까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된다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급전 그 에너지에 대해서도요, 좀 더 많은 수익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에너지 회사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보완적인 그런 가격제가 굉장히 또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가격제를 만약에 같이 도입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사회나 그리고 투자자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예상했던 것과 다른 그런 예상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과 이제 풍력에 대한 그런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도 저희가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시장들이 이들 신재생 에너지 그런 기술들이 제대로 된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그 확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시장에서 가격제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준다면 확대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시장 외 요금 제도를 이제 개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량 정산 요금을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을 보시면은요, 이제 배터리의 용량이 또 카파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 1시간짜리, 2시간, 그리고 4시간짜리일 경우에는요, 그만큼 피크 타임 때에 가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보게 되면은요, 거의 뭐 신재생 에너지와 이제 비슷할 정도의 그런 그 용량에 대한 기여도이지만 2034년과 2035년을 보게 되면은요, 배터리가 기여하는 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이 용량 정도에 따라서 기여도도 이렇게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4시간 정도가 된다면은요, 2035년에 거의 70%까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변 재생 에너지도 이제 거의 카파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리티컬 아워에 대한 그런 기여도를 보게 되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기여율이 여기 이제 그래프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이 저탄소 에너지의 수입을 보완하는 제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들이 제공하는 그 계통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feed in premium과 같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죠. 이런 식의 이제 보완 제도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발전원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좀 더 많이 쳐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체 전력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가 된다면은요, 아주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 한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 피딩 프리미엄은 좀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인가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경매에서의 이제 프리미엄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감서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이 기여도가 이렇게 높은 수익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시장에서의 시간 단위를 1시간에서 15분 또는 이제 5분 간격으로 세분화하게 된다면요. 독일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간의 균형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독일에서는 15분 간격으로 트레이딩을 해서 개통 밸런스에 필요한 예비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송전 네트워크가 아주 이제 잘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가 보급된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리가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가 보급되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개통 위치가 변화하거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가격제를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노드형 가격 책정을 도입하게 된다면은요,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해결 방식들은요, 미래에 점점 그 중요성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일단 그 계통의 그 균형을 위해서 분산 전원 보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열병합 발전과 아니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저탄소이면서도 그리고 이제 유연한 전원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투자 쪽에서 이쪽 부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ABS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비용이 낮으면서도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낮은 이들 기술들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요, 분명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기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이제 에너지 전환 기여 요인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충전을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된다면은요, 특정 대수, 전기 자동차 대수가 스마트 충전을 하게 된다면요, 이것은 배출량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크 타임을 피하면서 아니면 공급량이 많은 그 낮 시간대에 이제 충전을 하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21% 중간 단계에서는 21%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0%의 그런 에너지 소비나 아니면은 이제 비출량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말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에 있는 저희 동료분들과 그리고 저희 기관에 함께 일하고 계시는 동료분들과 저희가 함께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레한드로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지금 분석을 보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낮고 반면에 석탄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한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석탄 발전, 화력 발전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한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고려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에 있는 결과와 한국의 현실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IH과 함께 그 한국 모델을 분석을 할 때 그 모델에서는 시장의 가격을 모든 발전원이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의 전력시장에서는 이제 원자력, 석탄과 같은 기저발전의 초과 수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산 조정 계수를 도입했습니다. 한전과 발전사 간의 이제 재무적인 균형을 이제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통한계 가격 S&P에서 연료비를 제외한 그 값에 1 이하가 되는 0.8, 0.6 이런 식의 조정 계수를 곱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정산 기술을 통해서 발전사들이 초과 이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2008년도부터 적용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분석상에서 저희가 앞으로도 아마도 저희도 계속 분석을 할 때 이것은 사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적인 분석을 할 때는 저조차도 이 정산 조정 계수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IH과 지금 이번에 분석을 할 때도 그런 사후적인 조치를 제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그대로 리포트에 담긴 했지만 우려하신 바와 같이 석탄과 원자력이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정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와 현실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Yes, we have a couple of other questions. Just, 네, 그 밖에 이제 저희가 한 두어 개의 질문이 더 있는데요. I guess for Alejandro, 네, 이제 알레한드로 이제 박사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이제 전략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보고서를 이제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책 검토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만 앞으로 IEA가 이제 한국과 계속해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만한 주요 주제 분야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팔로우업으로 공동 연구를 또 하게 된다면은요. 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네, 분명히 많은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많은 주제에 대해서 거론은 했었습니다. 보고서에서도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각각의 이제 주제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그런 그 빅픽처 분석이 필요하다면 이제 전략의 구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화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그리고 한국이 디지털화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어떤 그런 자원들을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이제 디지털화가 더 많이 이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흥미로운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밖에 다른 이제 한국의 시장 그 설계에 대한 그 뭐 토픽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에너지 전환을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관한 것도 좋은 분야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해당 방향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 방향을 통해 갈 것인지는 완전히 이제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전환은요. 많은 전체적인 글로벌 국가들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요. 인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그런 정책을 나름의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험이나 아니면은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도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들을 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박용덕 박사님을 모시고 폐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IA 측과 또 그 KI에서 같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도 그 넷제로라는 정책을 한국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력 부분이 그 넷제로 정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또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특성상 또 아직도 신재생 부분을 많이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넷제로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려면 기존의 시장 구조와 어떤 시장의 목표와 운영 방식과는 다른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IEA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IEA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그동안 많은 그 협업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 전력 부분은 작년과 올해 했지만 그 이전에도 다양한 주제로 협업을 해왔는데요. 특히나 이번 그 연구는 연속적으로 2년에 걸쳐서 전력시장의 어떤 안보 문제나 전력시장의 어떤 그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IEA와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많은 그 협업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요. 사실 IEA는 이제까지와의 그 석유 안보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어떤 틀에서 기후 변화를 중심으로 또 소위 넷제로라고 하는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아주 그 다방면의 그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도 그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정책에 맞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 많은 연구 경험과 그리고 사실 전 세계의 그 모든 연구기관과 많은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IEA와의 지속적인 그리고 아주 그 많은 성과 있는 그런 협업을 기대해 보고 다시 한번 IEA 연구진과 그리고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용덕 그 연구위원님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IEA 측에서 하르난데스 팀장님이 또 폐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KEEI와 그리고 박 박사님 그리고 이 박사님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공동 연구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IEA가 참여했던 공동 연구 중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한국과 계속해서 공동 연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IEA는 언제나 한국의 이제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최고의 그런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가 이제 서울에서 바로 현장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 사실 저희의 계획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을 방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 이제 겨울에 가는 것도요. 저희는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에 좀 한국에 다시 꼭 가서 저희 친구분들을 다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IEA에서는요 또 많은 이제 한국 에너지 이제 전문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에너지 시장의 그런 전문가 분들은요 저희한테 항상 좋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지원이 저희한테는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n thank you very much. Yeah, just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and send us your questions.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today.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 대한 내용과 그 질의응답도 다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